네, 소소한 일상을 좀 생활 습관을 고침으로써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보는 그런 우리 건강을 스타일링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백투에덴의 김인철 원장님 함께 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날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조금.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으신데 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건강을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K 한방과 전통 한방을 함께 경험하세요. 네. 요거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그 원장님께서 계속 이제 방송을 하시면서 K 한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렇게 환자분들 오시면 뭐 K 한방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시나요, 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다르다고. 그러니까 저희 한의원에 오신 분들이 네네. 이제 방송을 전혀 안 듣고 오신 분들도 네. 여긴 다르다고. 여지껏 내가 다녔던 네, 뭔가. 그러니까 네. 뭐 다르다는 말은 뭐 좋다 나쁘다의 뜻은 아니고요. 네네네. 어쨌든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네네. 저희가 이니셜이라고 해서 처음 오시면 첫 환자를 오실 때 조금 꼼꼼하게 체크하는 편이에요. 네네.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근데 그런 거 너무 좋아요. 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둘 다 한의사니까 예. 조금 시간을 나눠서 네네.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는 거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고 시간을 좀 많이 들여요. 네네. 많이 들여서 뭐 어쩔 때는 뭐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드린 적도 있고 사실 네. 한 환자한테 그러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그렇죠. 네, 근데 뉴페이션에 저희가 조금 많이 귀를 기울이는 편이고요. 네네. 너무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네. 웬만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조금 다르다고 많이 말씀하시고 그렇군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치료 방법이 조금 다르다. 치료 방법이 네. 다르다. 네, 예. 뭐 전통적으로 이제 경락침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네네. 예를 들면 어제도 한 분이 그러셨어요. 어깨가 너무 아픈데 손하고 다리에 놓더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저는 해부학적인 접근을 갖기 때문에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설명을 해드려요. 해드리고. 예를 들면 네. 어깨가 아픈데 이제 오늘도 제가 등 통증에 관한 얘기를 좀 갖고 나왔는데 네네. 이제 의외로 어깨하고 등 쪽으로 내려간 통증을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특별히 네. 젊은 분들이 많아요. 저도 등 아파요. 서 있고 그러면은. 그런 경우도 네. 많고 네. 심지어는 이제 움직이지 않을 때도 아플 때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데도 아픈 경우가 그러면 더 있어요. 문제가 심각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예. 특별히 밤에 아프실 때도 있고. 예. 이제 그런 경우도 설명을 드리죠. 이게 왜 그런가? 검사를 해보고 네네. 이 원인은 이러합니다. 네네. 라고 설명을 드리죠. 네.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게 네. 어깨하고 등 통증인데 어깨하고 등 지난번에는 네. 계속 이제 목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목하고 이제 팔로 내려가는 얘기했고 예.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마지막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네. 이제 상부라고 그랬죠. 이제 어깨하고 목하고 팔하고 통증을 한번 제가 정리를 다음 주에 할 건데 네네. 오늘은 등 등 통증이 쪽. 생각보다 많으세요. 네네. 예를 들면 저희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아주 대표적인 두 개의 통증이 있어요. 뭐가 있? 예를 들면 견갑상신경이라는 게 있고 네네. 견갑배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통증이 가장 흔하게 등 통증을 만드는데 네네네. 견갑상신경은 예를 들면 스프라투스라고 해서 바깥쪽으로 나와서 이 네네. 어깨 쪽에서 안쪽으로 휘어져 들어오는 통증이에요. 내려가는. 예. 네, 그러면서 어디 통증을 만드냐면 견갑골 쪽에 통증을 많이 만들어요. 때로는 견갑골 바깥쪽 네네. 이 겨드랑이 바깥 바로 여기 통증을 많이 만들고요. 네네. 또 하나는 도사스케플라라고 해서 견갑 그 배신경 위쪽으로, 그러니까 목 바로 뒤로 해서 척추 가운데로 거기 통증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 거기 통증이 있어요. 네, 근데 견갑 배신경. 근데 물론 그게 이제 신경통인지 네네. 근육통인지는 구별을 해야 되죠. 네네네. 네. 이제 신경통인 경우에는 견갑 상신경이든 견갑 네. 배신경이든 주로 이제 목에서 내려와요. 목에 네네. C5나 C6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경추에서 시작이 되어 있고요. 네네. 그게 이제 여기 상하신경총이라고 하는 여기 목에서 딱 걸려요. 상하신경총이라는 데서 딱 걸려서 네네. 바깥쪽으로 가는 거는 견갑 상신경 통증이 생기고 안쪽으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는 견갑 배신경 통증을 만들거든요. 물론 네네네. 이제 여기에 관련된 근육들이 되게 많아요. 많겠죠. 그래서 근육 이게 하고 막은 문제냐? 네네. 근육 문제면 아주 단순해지지만 네. 이게 이제 신경을 끼고 있다. 그러면 치료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예. 뭐 예를 들면 네. 저도 옛날에 그 어깨 아픈데 네. 이제 낙지면이라고 해서 목이 안 돌아가면 네네. 손등에 혈이 있어요. 손등에요? 손등에 혈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손등에 혈을 놓으면 네. 예를 들면 낙지면이라서 고기 안 돌아갈 때 도움이 되고 아. 뭐 그런 게 있어요. 허리도 네. 요통혈이라고 해서 손등이 있어요. 손등에. 네. 이제 이런 게
도움이 되는데 네네. 근데 제 케이스는 예. 그런 걸 사용했을 때도 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제 주로 건 약간 급성에 조금 드는 경향이 있고 네네. 만성이거나 저희가 이제 엔트랩먼트라고 하는 이 포착이라고 말해요. 네네네. 신경이 구조적인 문제나 지속적으로 반복으로 근육을 사용하거나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근육을 오랫동안 사용하는데 안 풀어주면 왜 근육이 딱딱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붙잖아요. 이건 예. 조금 가외 얘기인데 네, 많은 네. 분들이 어깨가 이렇게 뭉치면 네. 풀어야 된다고 막 세게 문지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근육 하면- 풀어줘야 네, 된다고. 정말 하면 안 되는. 아 진짜로요? 네, 네, 네. 일부러 더 하시잖아요. 네, 그걸 막 예. 세게 하거든요. 아픈 거 참아가면서. 그렇죠. 예. 점점 세게 하죠. 왜냐하면 안 시원하니까. 그러면 이게 근육의 석회화가 진행이 돼요. 그래요. 예를 들면 이걸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네네네. 이 승모근이나 이 어깨 근육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단단한 근육들이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좀 단단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분들은. 특별히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네네. 꼭 카스테라 같아요. 여자분들도 사실 그래요. 네, 예. 이렇게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젖산이 끼고 막 과도하게 이제 이렇게 되면 네네. 끼면 그걸 아주 부드럽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네네. 계속 힘으로 세게 막, 하면 예. 이 근육의 레이어가 네네. 그 뭐죠? 근육의 결이 예. 이렇게 붙어요? 그럼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더 안 거 좋죠. 아니에요? 예, 그 예. 근육의 결 사이로 아. 산소나 그다음에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산소가 공급되고 이런 게 있어야 예, 되는데 그게 예, 안 예.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네네. 섬유화가 진행이 돼요. 섬유화가 아니 일부러 컨디션 안 좋을 때 경락 같은 거 세게 하시면서 네, 일부러 그거는, 푸시는 경우도 예.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저도 사실 한국에 예, 있을 예. 때 여기 이제 뭐 한국 한의사분들 중에 추나를 하시는 분들 예. 많은데 저는 한국 자격증이 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카이로프락틱 그 우리 전문으로 하시는 닥터들이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예. 하시기 때문에 네네. 저는 소프트 튜너만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선을 네네.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러시겠네요. 이제 고속 트러스트라고 해서 팍 꺾는 것 같은 걸 안 해요. 저는 안 하고 네네. 이제 저속으로 네. 하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아주 달래서 마사지나 살살 달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쑥 들어가게 만들거나 네네. 자세를 교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위주로. 왜냐하면 법적으로 꺾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네. 한의사는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 한국 자격증이 있어요. 있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안 안 해요. 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네네.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 허리 같은 경우도 뭐 허리 풀어준다고 팔꿈치로 네네. 막 누르잖아요. 긴 마사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래도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장님이 다른 분들이 이제 내원하셔서 뭔가 다르다 하시는 게 이런 거 우리 병원 그쵸. 가면은 설명해드려요. 설명 안 해주시고 갑자기 막 누르시고 막 아프다고 비명 지르고 이러잖아요. 그런 케이스 있죠. 그래서 네네. 저희 와이프가 맨날 저한테 네. 당신 너무 말이 많아. 환자들 왜 이렇게 많으면 해? 근데 환자들이 그걸 좀 좋아하세요. 아니 알아야지 시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유를 그렇게 네.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럴 때 네네. 거기를 너무 심하게 하지 마셔라. 마시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 그러니까 어깨 통증을 만성으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도하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너무 뭉쳤는데 계속 안 풀거나 네. 너무 강하게 자극을 주거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신경 예, 쪽이죠. 예, 예, 그러니까 네. 도살이나 뭐 그러니까 스파스파 이쪽으로 가는 네. 통증을 아주 더 심하게 가중시킬 수가 그렇죠.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편해지고 좋아지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잘못 알고 하다 보면은 그럴 수가 있네요.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어려운 게 예. 저도 뭐 100%는 아니지만 네. 저한테 오시는 환자 중에 견갑골에서 소리가 뚝뚝 나는 젊은 친구였어요. 네. 저도 네네. 굉장히 고민이죠. 옛날 방식으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제가 예. 전에 고쳐본 적이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지난주에 잘 검진을 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네. 반대로 치료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이번 주는 반대로 이렇게 하고 와라 얘기했는데 이제 네. 그런 감별을 잘못하거나 그러면 네. 전혀 반대의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감별을 하고 되게 원인을 중요하죠. 알아야 네,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이그네스틱 하는데 진단을 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진단이 예를 들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통증인가 네네. 또 어디로 뻗쳐나가는 게 이제 길이 있어요. 쭉 신경이 내려가는 길. 그러니까 네네. 주로 해부학을 공부하면 처음에 근육을 외우다 기절하고요. 근육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그다음에 신경에 들어가면 예.
정말 대부분의 분들이 포기를 하시죠. 그렇군요. 네, 너무 근데 그거 복잡하니까. 이제 K 한방인 거잖아요. 그게 특징이죠. 과학적으로 요즘에. 접근을 해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과목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 미국은 아직 좀 아쉬워요. 한의대들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데 네네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의대를 졸업하려면 한 12과목 이상을 졸업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거를 모르는 한국 한의사들은 네. 없다고 보면 맞아요. 저같이 설명하는 요즘에는, 게 한국은 너무나 너무 지당한 당연하다. 건데 그래서 점점 그 양의사하고 한의사하고의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국은 맞아요. 표현하고 있어요. 협진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한국에.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네네. 이게 공부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걸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셔서 뭐 있긴 있어요. 꽤 있으신데 네네. 조금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조금. 네네.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 하시는. LA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그 문을 이제 열어주시는 뭐 거잖아요.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네. 예,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근데 또 제가 교육받은 그 AIMI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네네. 그거 이제 체계화시켜서 60시간 정도 이상의 그리고 이제 제가 내년 1월 달쯤에 1월 말쯤에 네네네. 지금 한국에 그 시체부 실습, 카드화 실습을 제가 하는데 한의사들 거의 안 하거든요. 아니 한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 왜 해요? 안 하죠. 근데 이제 저같이 좀 해부학을 베이스로 하는 분들은 눈으로 직접 보시면서 그러니까 오래된 카데바가 아니라 네네네. 이제 얼마 안 되신 돌아가신 분들을 카데바를 직접 돈이 비싸죠. 그렇게 직접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K 한방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잘은 모르지만 이해도가 좀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아까 어깨하고 뭐 등 통증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뭐라고 하셨죠? 저는 진짜 이렇게 설거지라든지 뭔가 서서 뭔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척추 끼고 약간 등 위쪽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신경 얘기만 했긴 했지만 네네.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 추나 이런 걸 좀 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자세. 자세가 삐뚤어지면 저희 한의원에 오시면 틀을 순 없지만 SOT 블럭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냥 내추럴하게 골반 교정이라든지 그런 아주 기본적인 건 해드려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검사를 좀 해보면 저는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허리가 틀어졌는 골반이 틀어졌는 경우도 많고 목이 틀어졌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미국에서 이게 커버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캐시를 내시는 분들은 제가 해드려요. 그거를 아주 소프트 튜너라고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풀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들고 힘이 들죠. 그렇죠. 또 이게 이제 카이로프랙틱처럼 잡아가지고 그 부분을 탁탁 집어넣어버리면 간단한데 저희는 그게 못하니까 조금 복잡한 건 있는데 자세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자세를 교정하거나 예를 들면 흉추나 경추를 조금 교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요 정도는 교정이 많이 필요하니까 카이로닥터한테 가셔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저는 꽤 있어요.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저는 법을 지키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드리고 뭐 실제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걸 교정한다고 해서 다 치료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치료도 하시고 오시면 또 신경 문제나 이런 건 아무래도 뭐 이렇게 말하면 카이로 닥터분들이 좀 저거 뭐야 이럴 수 있지만 심이 굉장히 잘 들을 수밖에 없는 신경적인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압박을 풀어준다는 표현을 해요. 압박을 풀어준다? 그러니까 신경을 꽉 붙잡고 있는 압박을 풀어준다. 이게 우선 교정으로도 되지만 어떤 경우는 어렵냐면 그 구조적으로 근육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섬유화라든지 이렇게 칼시피케이션 같은 그다음에 혹은 뭐 이렇게 뭐 자세뿐 아니라 근육 자체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될 경우는 그렇게 교정한다고 해서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거를 원인을 안 보고 그냥 어디가 어떻다라는 그냥 하나만 갖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자기 경험만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똑같은 제가 나중에 첩첩잡증을 제가 많이 얘기할 건데 협착증 환자가 오면요. 저 지금도 협착증 환자가 저는 많아요. 많은데 이유는 이제 제가 다르다. 제가 저 사람은 한다라는 얘기를 드시고 오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증이신 분들이 오죠. 수술 직전에 오신 분.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수술 직전에 수술을 안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협착증 환자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경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걱정하지 말라. 근데 안 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자꾸 부딪히면 자꾸 연구하게 되고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이제
그냥 경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네네. 원인을 자꾸 찾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K 한방의 특징이 뭐냐면 네. 일단 시술자가 이해가 안 되면 그렇죠. 안 된다는 거죠. 네, 치료 그러니까 자체를 할 수가 뭐 없다. 그냥 뭐 예. 경락이 그렇고 책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네. 예를 들면 저도 화침이라는 걸 해요. 네, 오행 네, 화침이라는 걸 하는데 네. 뭐 당신은 뭐 무슨 뭐 제 맥으로 보니까 네네. 뭐 이런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침을 놔드리겠습니다. 그게 말은 하지만 저도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네네. 낫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저도 캐스트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직접 하시면서도. 하면서도. 예, 근데 예. 그렇지만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얘는 딱 어느 정도 딱 떨어지거든요. 만약에 안 된다. 네네. 그럼 책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케이스 찾아보고 논문 네네, 찾아보고 네네. 증명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100%는 아니지만 네네. 좀 성향상 제 성향상 그게 좀 잘 맞는다 이렇게 네네.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저희도 이제 원장님의 그 K 한방에 어떤 이 노하우를 좀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네. 사실 보험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보험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준비하신 거 있죠. 한방은 네. 젊은 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미국은 아직 메디케어 쪽 그리고 HMO 쪽은 한방이 다 커버를 맞아요. 해주지만 예. PPO 쪽은 주로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네네. 다행인 거는 이제 젊은 분들 중에 회사 보험 가지신 분들은 네네. 일부 포함이 돼 있어요 한방에. 네네. 근데 이제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한방이 잘 안 되고요. 안 되는 경우들도 그다음에 있고. 일반 보험이 조금 약하거나 예. 또 어제도 한 번 오셨는데 보험은 되게 좋은 것 같고 있는데 한방이 한방 없어요? 쪽에는 디덕터블이 너무 세요. 아웃 포켓을 뭐 2,500불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네네. 2,500불까지는 자기가 한방에서 내야 되는 거죠. 거잖아. 이제 그런 게 좀 부담스럽죠, 부담이 그러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한방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 네네. 메디케어 있는 분들 그렇죠. 제일 어려운 게 50대들. 그다음에 맞아요. 60대 초반 네. 분들 아직 네네. 메디케어 못 가시는 분들 이런 네네.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는 날만큼은 네. 오시면 제가 30% 세일해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하는 날만 네네. 제가 저희는 속일 수도 없는 게 오시면 네. 저희 한의원은 딱 정가표가 다 있어요. 아예 디테일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송 나오시는 날 화요일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만. 매주 화요일만 오시면은 일단 30% 네네, 30% 또 있어요. 해주시니까 이게 그 병원을 이제 찾아가시는 분들은 어딘가 안 좋아서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 효과 못 보시는 분들 혹시 그런 분들 더 많으시거든요. 꼭 한번 연락하시고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전화번호를 좀 드릴게요. 818 지역이고요. 923-7004 818-923-7004번 백투에덴 한방 클리닉입니다. 멀리 안 가시고 LA에 있으니까요. 자, 일단 전화하시고 또 오늘 매주 화요일에만 이 혜택을 드리니까 오늘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고 또 원장님께서 준비하시는 이런 특별한 혜택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전화하는 말씀 잠깐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소소한 일상을 나만의 어떤 생활 습관 요거 하나만 바꿈으로 해서 좀 건강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백투에덴의 김인철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K 한방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각을 원장님 덕분에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원장님 이 시간에 나오시면 오늘의 꿀팁 네. 요것도 기다리시죠.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네. 오늘은 네. 워낙 많으세요. 의외로 네. 사실 저도 그런 환자고요. 어떤 환자요? 그 신장에 결석이 생기거나 있어요. 신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예. 담석이라고 담석, 해서 예, 게어블스톤이라고 해서 네. 그 담석이 생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정말 심플한 약이 있어요. 오, 그래요? 원래 이게 이거 이제 막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게도 많이 하시는데 네. 조그만 거 갖고 수술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머전시 딱 2번 갔는데 네네. 한 30년 전에 그 정도 한 번 가고 예. 한 7, 8년 전에 미국에서 한 번 가고 그랬는데 네네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하를 가신 분들은 네. 아마 귀를 쫑긋 그렇죠. 해주시면 주변에 그렇죠. 계시면 네. 이게 한방에도 약이 뭐 예를 들면 음. 절영탕이라든지 금전초라든지 네네.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심지어는 뭐 봉숭아 씨 이런 것도 있는데 네네. 접하기가 쉽지가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미국 와서 깜짝 놀란 게 네. 남미 분들이 드시는 것 중에 아주 효과가 뛰어난 게 하나 있어요. 오.
그리고 너무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 네네. 심지어는 값이 너무 착해요. 아 그래요? 한 달치 20불밖에 안 되고요. 아 진짜로요? 네네. 예. 저도 그 환자기 때문에 이거는 네네. 제가 제 효과를 너무 잘 알아요. 네네네. 그래서 신장이 안 좋거나 도리는 분들은 딱 느낌을 알아요. 어. 이 약간 허리 뒤가 묵직하면서 소화가 좀 온다 안 되면서 뭐 온다. 이러면서. 예, 그럴 때 맞아요. 딱 먹으면 네. 뭐 하루 이틀이면 딱 끝나는 이게 찬카피에드라라는 예. 카피 찬카피에드라. 찬카피에드라. 예. 예. 찬카피에드라라고 하는 뭐 어떻게 표현하죠? 약은 아니고 네네네. 이게 남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예, 뭐 약간 보충제 채소 같은 거예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데 네네. 이건 아마존에서 20불 플러스 마이너스. 와. 싼 거는 15불짜리도 있어요. 아무나 드셔도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 없어요. 오, 예, 영양제로 미국은 와 보니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게 맞아요. 많아서. 네네. 요것도 논문에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오. 2018년에 NIH라고 제가 제일 많이 찾아온 논문 사이트에 거기도 네네. 보면 네. 담석, 요로결석, 네. 신장결석의 효과가 일부 인정이 되고 있고 네네. 특별히 예방용으로는 아주 훌륭해요. 좋다. 예방용. 이거 사실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시거든요. 정말 모르죠. 병원에 가니까 여자분들 아이 낳는 것만큼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끝나고 나잖아요. 네네. 너무 민망해서 저도 2번이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고개를 들고 병원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해요. 생각이 나기 때문에 아팠을 너무 거.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온다 그러면 바로 이런 오고 분들은 말씀해 미리 주신 사놓으세요. 찬카 피에드라. 예. 혹시- 요거를 드시면은 스펠링 한번 나중에 막 궁금하시면 올려주시면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네네네. 연락 주세요.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게 있군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의 꿀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백투에덴의 김일총 원장님과 함께 그 힐링센터에서 워낙 뭐 다양한 거 많이 하시잖아요. 세미나도 하셔서 우리 그 생활 습관을 좀 고쳐주신 거에 또 앞장을 쓰고 계시는데 오늘은 백투에덴 네, 이 다섯 번째요. 네. 네네. 엑서사이즈입니다. 네, 운동? 운동입니다. 네, 사실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네네. 네. 네. 후진국에 계신 분들은 네.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고 예. 또 선진국에 사신 분들은 사실 선진국에 이제 미국이나 한국 같은 선진국에 사신 분들은 네네.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는 걸 제가 언제 느끼고 깨달았냐면 네네. 저는 이제 미국은 이제 1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12년 그 전부터도 뭐가 달라지냐면 복개천이라고 하면 다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강 주변에 네네. 한강 고수부지 같은 게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게 중량천이나 안양천이나 이런 데도 다 있어요. 다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데 가면 시민 체육공원이 엄청 잘 네, 돼요. 잘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옛날에 제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옛날 20, 30년 전에 왔을 때 네네. 야, 정말 선진국은 이런 게 다르구나. 저는 공원이 막 이렇게 돼 있고. 운동을 좋아하는 예. 사람이라 그걸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네네. 한국이 다 그래요. 요즘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은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특별히 네. 그 요즘에 아주 똑똑하신 사업하신 분들은 자기 관리에 철저하시죠. 엄청 잘하시죠. 그 중에 절대 뺄 수 없는 게 네네. 운동이에요. 운동. 그래서 네네. 시간이 되시면 뭐 피트니스 저도 라켓 센터에 살기 때문에 네네. 저희 집에서 뭐 5분도 안 걸리는 그 YMCA가 있어요. 예. 저희 집안도 다 회원권을 끊어서 당연히 다니는데 네네. 바빠서 못 다니는 게 약간 흥미이긴 하지만 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가르쳐 준 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저희 아이들이 스스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짐에 가는 거. 그래요? 이거 완전 생활 습관이 돼버린 그건 거네요. 완전 습관이 됐죠. 예를 들면 저희 큰아들 같은 경우는 약간 페리했어요. 예, 고등학교 때까지만. 그런데 좀 몇 가지 가르쳐줬더니 2년 만에 애가 저녁 약간 조절하고 네네. 운동을 거의 일주일에 3번, 4번 이상 다니더니 그걸로만 몸을 쫙 빼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물론 다이어트에도 물론 좋고 예. 저희는 숨 쉬는 거 말고 하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뇌 과학자 중에 네. 로돌프 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한 아주 재미난 이론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람의 뇌가 왜 필요한가? 머리를 쓰려고. 자, 사람이란 말을 빼고 그럼 동물들이 네네. 뇌가 왜 필요한가? 이 뇌과학자의 얘기. 예. 뭐 내 그 뭐 신경이나 뭐 이런 걸 다 컨트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좀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내용인데 예. 이 로돌프 이나스가 얘기한 게 뭐냐? 네. 움직이기 위해서래요. 움직이기 위해서. 만약에 움직이지 않으면 예.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 네네. 움직이지 않을수록 뇌는 아주 빠른 속도로 퇴화가 된다는 거죠. 늙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샘플에 이분이 예화를 드셨어요. 하나는 멍게예요. 멍게? 멍게가 예, 유충 예. 시절에는 네. 뇌가
뇌 원시뇌라 그러죠. 원시뇌라는 것과 네네. 그다음에 뇌 척수액이 있어요. 음. 그러다가 얘가 착상을 하고 바다에 딱 붙으면서 네네. 스스로 뇌하고 척수를 다 어떻게 버리냐면 소화를 시켜버려요. 오, 그래요? 그래서 멍게 같은 경우는 네. 동물이긴 한데 네네네. 뇌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냥 거기만 있는 거야, 안 움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코알라를 여러분 아실까요? 코알라 알죠. 너무 귀엽잖아요. 코알라가 정말 안 움직이는 동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 뇌가 축소된다. 아, 그래요. 사람들도 그래서 옛날에 일본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오, 네네네. 아이들을 네. 두 가지 일본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 하나는 네. 아침밥을 먹이고 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나 본 거죠. 네네. 근데 아침밥을 조금이라도 먹은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더라는 통계가 있고 네네. 또 하나는 네. 운동을 시켜본 거죠. 운동을. 네. 예, 예. 그래서 미국도 그런 걸 잘 아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은 옛날에 죽으라고 고3은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만 그렇죠. 저도 그런 운동 시대거든요. 못했잖아요. 네. 예, 예. 새벽 6시에 가가지고 밤 12시까지 공부만 시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운동을 어떻게 운동을 해요? 그쵸. 감히 운동하다 담임선생님한테 불려가면 두드려 맞고 그랬거든요. 저희. 근데 미국은 아니죠. 네. 포트폴리오에 그게 다 들어가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는 거죠. 아니 말씀하시면서 순간 생각이 든 게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좀 더 젊어 훨씬 보이세요. 젊죠. 동년배보다. 제가 그런 굳이 효과네요. 운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네네. 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이거는 굳이 뭐 얘기할 수도 없는데 네네.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지방 제거 이건 뭐 지방 제거는 조금 뭐 그렇지만 네네. 어쨌든 근육량 증가, 기초 네. 대사량 증가 이 기초 대사량이 되게 중요해요. 예예.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좀 제 얘기를 하자면 되게 웃긴 게 저는 네. 몸무게를 자주 재요. 그 워낙 마르셨는데.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몸무게 그 스케일을 네. 저희 큰아들 방에 놔뒀어요. 왜요? 자주 가보려고. 가보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에 한두 번씩 그 방에 가서 캐를 재는. 네. 제가 그 하나 되게 재밌는 걸 깨달았는데 네네네. 저녁을 먹은 후에 네. 식사한 후에 하고 아침에 하고 몸무게가 저는 거의 2파운드 차이가 나요. 보통 그렇지 않아요? 먹고 나서?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나서 네. 아침에 일어나면 네네. 2파운드가 차이 나요. 빠져 있다고. 빠져 있어요. 에이. 이거는 기초 대사량이 좋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요. 숨만 쉬어도 살이 빠져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근육이 없는 사람은 이게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불가능해요. 근육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예. 없는 분들은 네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빠지는 살인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예를 예. 들면 이제 고혈압, 당뇨, 예. 뭐 암 다. 그냥 암이 나중에는 못 먹어서 죽고 운동 못해서 죽고 그런 병이에요. 사실 불쌍하지만. 네네. 근데 고혈압, 당뇨인 케이스도요. 네네. 대부분의 경우에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운동이 필요해요. 이거는 뭐 운동. 병원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약을 먹으면 괜찮다고 착각을 하세요. 어. 또 어떤 경우는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 예. 아무 운동을 하면 운동했으니까 그날 소모한 것만 빠진 거 아니냐. 그렇죠. 전혀 안 그렇죠.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육의 대표적인 두 가지 색깔의 근육이 있어. 정확하게 말하면 뭐 세 가지 네네. 네 가지 되는데 네네. 대표적으로 말하면 하얀색 백근육, 백근육. 하나는 적근육 어. 두 개의 근육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하얀색 근육은 역도 같은 거를 들 때 네네. 갑자기 힘을 쓸 때 백근육이 많이 필요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꾸준히 걸을 때나 수영을 할 때나 어떤 이럴 때 필요한 게 적근육. 적근육. 그래서 여러분이 뭐 걷는다. 예. 그러면 유산소 운동이죠. 그렇죠. 유산소 운동을 떠올리시면 네네. 적근육. 적근육. 그다음에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요즘에 벌크업을 유행하는 한다. 고강도 뭐 그쵸. 인터벌 고강도 트레이닝 한다. 그러면 예. 백근육. 백근육. 그래서 보통은 짐에 가시면 예. 이 두 가지를 다 하죠. 그렇죠. 계단도 그렇죠. 있고 트레드밀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네네. 거기는 밸런스를 잘 갖추게 하게 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증가하고 근육이 증가하면 특별히 걸으면 적근육이 증가하거든요. 예. 통계를 보면 40일 정도만 일주일에 6일 정도를 걸으면 일주일에 6일이요. 6일 정도 예. 걸으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으셔요. 네네. 예외 없이 근육이 증가를 하는데 네. 이 적근육이 증가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요즘에 하고 많이들 관계가 관심 있어요. 가지시죠. 뭐 미토콘드리아 건강법이라고 아주 유명했었죠. 너무 옛날에. 맞아요. 예. 미토콘드리아가 적으면 기초 대사량도 낮아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어디에 많냐? 적근육, 백근육 중에 적근육이 훨씬 많아요. 그래요. 그럼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훨씬 좋은 거네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게 자꾸 걸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날 먹은 거 그날 소모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설명을 누가 잘 안 해주셔서 그런데 그렇죠. 당뇨 환자가 꾸준히 걸으면 40일
뭐 6개월 이렇게 걸으면 네네네. 그냥 그날 먹은 거 그날 빠지는 게 아니라 네네. 내가 적근육이 늘어나서 미토콘드리아가 그렇죠. 많아지나. 약이 그만큼 안 먹어도 심지어는 운동을 6일 안 하고 네네네. 처음엔 6일 하다가 네. 그다음엔 뭐 4일 하다가 3일만 해도 약을 안 먹고도 정상적으로 내려가는 일이 생기죠. 그건 우리 그 인체 역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우리는 칼로리를 빼려고만 사실 걷고 뭐 이런 거 네. 하시잖아요.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 근육이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초 대사량이나 이런 네, 거하고 네, 상관이 네.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생각하고 계산을 하면 네. 관계 많고 또 하나는 뭐 혈압도 그렇죠. 혈압. 예. 혈압도 그렇고 그다음에 호르몬 네네. 이제 뭐 뼈를 자극해서 성장 호르몬을 성장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네. 나이 드신 분들도 역시 성장 호르몬이 필요한데 그렇다 성장 호르몬이 그러더라고요. 언제 많이 나오냐? 네네. 제가 햇빛 얘기할 때 햇빛 예, 얘기하고요. 예, 예.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운동을 하면은 네. 어떤 운동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운동이라는 게 좀 예, 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걷기를 한다. 그럼 1시간 이내로 걸으셔야 돼요. 1시간 안으로만. 왜냐하면 이게 통계가 왜 그러냐면 예, 예.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1시간 이상을 걸으면 네. 오히려 활성산소가 프리 레디칼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우리 몸을 공격하고 오히려 손해를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죄송한데 네네. 어떤 클럽에 잘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 클럽에 갔어요. 이거는 좀 네네. 죄송해요. 네. 등산 클럽하고 네네. 오래 걸으시잖아요, 마라톤 거기는 클럽이에요. 진짜. 이런 클럽에 계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네네네.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매년 마라톤에서 네. 항상 사고가 생겨요. 네. 왜 그러냐면 뭐 그건 그 사람이 뭐 체력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네네. 그 뉴스들에 보면 옛날에도 그 KBS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네네. 50대들 마라톤 조심해라. 갑자기 간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활성산소를 너무 심장을 너무 강자극하는 거죠. 해서. 그다음에 예, 이제 예. 심장이 안 좋거나 체력이 안 좋은데 너무 무리하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네. 운동은 맞게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네. 전화 주시면 오.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에 맞게 운동법도 그렇죠. 보시고 사실은 BMI를 봐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근육량, 살 이런 거 보고 천천히 뭐 살 빼실 분 다르고요. 예. 질병 치료하실 분들 다르고. 그래서 운동도 약간 맞춤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하셔야 돼서 무턱대고 운동하시면 또 오히려 손해 볼 수 있으니까. 힐링센터에서는 너무 좋네요. 이렇게 우리 그 운동에 관련해서까지 그럼요. 조언을 주시고 네네. 이 관리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치료 운동이 있고요. 네네. 레크레이션 운동이 있어요. 네. 나 축구하는데 저는 테니스 쳐요. 될까요? 안 돼요. 그거는 치료 운동이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치료 운동에 적합한 운동을 원하시면 네네. 질병이 있으셔서 나 운동을 좀 애대해보고 싶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네네.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생활 습관 또 이제 K 한방 이런 거 직접 경험하고 네. 싶으시면은요. 우리 백투 에덴으로 문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립니다. 818 지역이고요. 923-7004번 우리 김인철 원장님께 문의하시면 좋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까 그 오늘의 꿀팁 네. 바로 아마존 들어가서 찾아보셨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다음 주 예고는 네네. 다음 주 정말 대장암 예방. 오. 너무너무 심플하고 돈 안 드는 거. 그래요? 그 다음 주는 네. 비문증. 비문증? 2개 기다리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갑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